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책 좋아하는 제이입니다. 네, 저는 불곰 PD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녹음 이제 하시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첫 번째 녹음이요? 시점상으로는 녹음 이제 저희가 풀어진 소개하고 이제 이게 그 다음 주잖아요. 아무튼 비건이. 네.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였어요. 아, 네네. 우선 떨리고요. 네. 잠깐만.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아직 앞에 마이크가 있어서 떨리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서로 마주보면서 하니까 정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이제 드디어 첫 녹음 기준은 아니고 사실 이제 방송이 올라가는 기준으로는 첫 데뷔신데 저희 네. 금책파에서 네. 아, 사실 이게 좀 약간 녹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요. 원래 다음에 올라갈 거를 미리 했어요.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약간 테넷 같아요, 테넷. 네. 우리가 근데 그리고 테넷 이야기도 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지금쯤이면 이미 다 보셨을 거고. 네, 그렇죠. 아, 이거 우리 다음 주에 또 그 이야기 나올 거니까 네. 테넷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되고. 네. 아무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녹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우선 저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네, 무슨 운동 하십니까 그러면? 네, 저는 시간 될 때마다 뭐 점심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러닝을 합니다. 아, 네, 러닝 3km, 5km씩 뛰는데 또 요즘 날씨가 엄청 좋아서 그렇죠. 네. 운동하기 달리기 하고 자전거 타기 너무 좋죠. 네, 자전거 따릉이도 지금 결제해놨습니다. 근데 집이 수원 아니세요? 이제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 아, 일부러 네.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타고 이동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네. 어쨌든 저도 자전거를 좀 좋아하는데요. 오, 저도 이제 따릉이 가지고 타다가 저희 집이 광명이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 서울하고 경계 약간 끊어지잖아요. 그런 데여가지고 가장 가까운 따릉이로 가려면 20분 걸어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쵸, 탈 때는 귀찮죠. 좋은데 바로 옆에 안양천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타기가 좋아요. 오,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자전거 타고 아니 여기까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여기 지금 용산인데 광명에서 여기까지? 저는 네. 어떻게 타냐면 예를 들어서 좀 일찍 좀 약속이 끝나면 그냥 막 잠실에서 노량진까지 가요. 그럼 한 20km, 25km 되거든요. 따릉이로 그렇게 가기도 힘들지 않아요? 갈 수 있어요. 대신 갈 수는 다음날 있죠. 그 엉덩이를 좀 조심히 그러니까 눌러요. 저도 직장이 용산이니까 딱 좋은데. 그러니까 타서 갈 수 있거든요. 많이 가봤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 다음날 약간 너무 다리가. 이 따릉이가 기어가 3단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저는 그리고 이제 사실 되게 오랫동안 자전거를 안 타다가 따릉이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서울시가 성공했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랬는데 사람들 이제 막 리뷰를 보잖아요. 따릉이 리뷰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전거에 살 자전거를 네네. 뭐 막 쑥쑥 나간다 이런 거 보면 그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난 따릉이로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쑥쑥 못 나가. 근데 다르더라고요, 진짜. 따릉이 하여튼 따릉이 타다가 제 지금 자전거 타니까 신세계예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제이님 근황 들으려고 그랬는데 제 근황은 이걸로 대신할게요. 네네. 네. 더 하셔도 돼요. 그래요? 할 얘기는 없어요. 저도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집에서 애 보면서 밥 해주고. 그래서 저도 재택 좀 많이 해서 네. 재택할 때는 이제 집에서 요리해 먹는데 그때 이제 다이어트도 할 겸 고민이 있다가 이제 야채 위주로 많이 음식 해 먹고 해서 이러면서 이 책도 이제 이렇게 연결 주는구나. 야, 노련한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책 고르셨습니까? 오늘 가져온 책은 네, 아마 채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채식이 너무 싫으신 분들은 아실 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작가님이 누구신가요? 작가님이 김한민 작가님. 네.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네, 작가님은 김한민 작가님이시고요. 네. 보니까 그림도 좀 그리시고 그러네요, 책들도 보니까. 꽤 많이 내셨고요. 뭐 보니까 뭐 그림 소설 이런 게 좀
네네. 이런 걸 그리고 하시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소아라는 포르투갈 시인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페르난도 페소아 네네. 그랬죠. 네. 아예 그냥 아르테 클래식 시리즈에서 책을 낼 정도예요. 그래서 되게 이쪽으로 덕후시라는 게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그냥 비건 얘기를 해도 되게 신선한데 자꾸 철학자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도 저자이기도 하니까 조금 덕후력도 있고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예 뭐 포르투갈에서 막 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 페소아가 포르투갈 작가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왜 고르셨어요, 그러면?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네. 우선 제가 일단 지금 비건은 아니시죠? 비건이 저랑 저번에 돈가스 먹었잖아요. 와 이렇게 와 이거 네 그럼 저는 근데 이제 비건 이것도 좀 이따 다루겠지만 네. 생각보다 요즘에 비건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세게 하는 느낌이 있고 비건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은 비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생각보다 비건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요. 고기를 먹는 비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기를 먹는 비건이 근데 있다고요? 비건이라고 하기보다는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는 게 좀 맞아요. 원래 비건은 진짜 야채만 먹는 사람들이고 베지테리안은 이제 야채 먹는 좀 더 큰 어떻게 보면 집합체인데 그 안에는 그 세미 베지테리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실제로 소고기, 돼지고기만 안 먹고 나머지 다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닭고기까지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막 이런 종류가 나눠지긴 하는데 제가 지향하는 거는 네. 폴로 세미 베지테리안. 뭐요? 다시. 폴로. 폴로? 네. 폴로 티셔츠일 때 그 폴로라. 그 폴로?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돼지고기, 소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먹어요. 근데 이건 제가 지향하면서 최대한 나머지도 줄이려고는 하고 있는데 완벽한 비건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채식주의자랑 비건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좋게 절 소개할 때는 비건입니다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베지테리안, 세미 베지테리안이다가 나아요. 네. 비건들이 거의 뭐 들고 일어날 것 그렇죠. 왜냐면 비건은 진짜 야채만 드시는 분들이 보통 비건. 그러니까요. 네네. 거기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달걀 아니면 우유에서 왔다 갔다 하시긴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 비건을 안 해요. 네. 딱 그렇지. 포지셔닝을 똑바로 하셔서. 네. 그 보니까 막 준비하신 거에 보니까 뭐 막 있던데 네. 분류를 한번 다시 해주세요. 네, 딱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셔가지고. 이거 네. 그럼 딱 분류를 하면은 네. 그럼 베지터리안,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있는 네. 거죠. 그 중에 제일 하위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렇죠. 제일 여러분도 당장 하실 수 있는 거. 들 베지터리안. 들 비건. 그러니까 비건이 제일 야채만 먹는 사람이라면 네. 정 반대에 있는 게 네. 플렉시테리안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게 다예요. 아니 근데 그럼 얘가 무슨 베지터리안이라고 욕하실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외국에서는 플렉시테리안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은 동물권에 대한 감각도 있고 그다음에 살처분에 대한 문제 의식도 있고 환경 오염도 다 아시니까 고기를 먹는 걸 줄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문화가 대중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구분이 나온다는 것은.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시죠. 플렉시테리안은 다 먹어요. 소고기, 돼지고기까지 다 먹어요. 대신 이분들은 야채를 더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게 뭐 하루 3끼 중에 한두 끼를 채식으로 하거나 아예 그 비건으로 아니면은 뭐 일주일이 있으면 주말을 비건식으로 하거나 라는 식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을 정리하면 어쨌든 다 먹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베지테리안으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플렉시테리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로. 아까 이야기하신 폴로. 네, 저는 폴로를 지향하는데 네. 소고기, 돼지고기만 안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닭고기, 해산물, 그 다음에 달걀, 우유, 야채 당연히 먹는 사람들. 그래서 폴로도 꽤 많이 있고요, 외국에는. 그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페스코가 있어요. 페스코는 들어봤어요. 네, 페스코가 진짜 많아요. 페스코 뭐예요? 근데? 네. 페스코는 야채, 우유, 그 다음 유제품이죠. 그리고 달걀, 그 다음에 해산물까지 먹고 대신 이분들은 닭고기서부터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솔직히 육류는 안 먹는다. 네네네. 근데 이분들은 자기 비건이라 안 하죠. 페스코라 그래요. 왜냐면 이게 구분이 확연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가 세미 베지터리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 베지터리안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비건이 제일 야채만 먹으시는 분들이고 우유를 먹으시면 야채랑 우유를 먹으면 락토. 우유는 안 먹는데 달걀만 먹으면 오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하시는 분들은 아는 분류고 보통은 그냥 페스코나 비건이 좀 많죠. 네. 그렇게 제가 막 들어봤다는 느낌이면 다양한 게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건이나 또는 채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왜냐면 아까 말했던 그렇지. 뭐 폴로만 해도 솔직히 음. 건강한 식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근데 그 사실 이 아무튼 시리즈 에세이가 사실 요즘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아무튼 비건도 17번째 보니까 에세이더라고요. 네. 이 시리즈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처음에 원래 다른 책을 하신다고 했다가 이 책으로 이제 바꾸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무튼 시리즈의 어떤 톤을 제가 아니까 그렇죠. 되게 뭐랄까 좀 아무튼 떡볶이 친숙하고 맞아요. 비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냥하게 아. 이렇게 좀 뭐랄까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주는 책이겠거니 했는데 책을 제가 이제 딱 읽는데 막 훅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막 도망칠- 양심을 막 비술 막 양심의 비수를 찌르고 막 노예제도 막 그러니까. 기울어 들고 지금 생명체가 아니 가지 말라 생명체가 죽어가는데 지금 타협이 있을 수 있을 소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좀 저조차도 저는 이제 비건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죠. 뭐 달걀 얘기하면서 달걀은 괜찮을 것 같냐 하면서 아까 사실 저랑 식사하면서 제가 달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계란 초밥을 제일 그렇게 사랑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래서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진짜 센 계열 중에 하나예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좀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세다. 되려 그러니까 신선한 거예요. 약간.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더 마음이 그러니까 찔리는 것도 많고. 근데 그게 또 막 우리가 사실 보면 어느 어떤 진영이든 이념이든 그 어떤 급진주의자들은 좀 환영을 못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대체적으로. 근데 이분은 또 그렇게 막 밉지가 않아. 읽는데 책을. 네네.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근데 그만큼 이분의 문제 의식이 사실 누구나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최근에 여러 언론지에서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약간 아시아권, 특별히 한국을 중심으로는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코로나라 그러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방역이 괜찮은데도 제일 큰 걱정이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 경제 위기가 좀 크고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도 뭐 몇천 명씩 뜨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의 고민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기후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요즘에는 특별히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공감하는 이제 환경 오염이나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비건이라는 게 더 이상은 이제 약간 이게 동떨어진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좀 가까이 온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를 할 때 물론 팩폭도 해요. 이렇게 팩트로 너 얼마나 많이 동물을 하시죠. 죽여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근데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책 겉표지가 진짜 다정한데 당신도 연결되었나요? 책 표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보고 아니, 이제 표지에도 속았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상냥하다. 네. 그리고 실제로 안에서 상냥한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 비건에 대한 입장을 물론 오해와 편견들이 있어서 이걸 팩트 체크할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톤이 강한 것도 있지만 근데 이분이 결국엔 얘기하려는 게 우리는 연결되었다. 근데 인간을 넘어서서 생명체들까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정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그렇지. 때리면서 그러네요. 보듬는데 그냥 보듬고 우쭈쭈가 아니라 보듬으면서 저기 쟤네도 이제 똑같은 생명이야라는 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교과서로 불리거든요. 실제로 비건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비건을 누가 해서 관심에 새기신 분들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책들을 많이들 선물을 해줘요. 네. 그럴만합니다. 네, 저도 읽어보니까 충분히 그럴만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살처분 이슈 이런 게 사실 늘 끊이지가 엄청나죠. 않았고 네. 그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정유정 작가님이 쓴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28이란 아니 그게 맞나? 네, 28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을 소재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 쓴 소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분이 그 정유정 작가가 그 소설을 쓰게 된 것도 그 살처분의 살처분. 그 이미지에 충격을 받고 하여튼 만든 소설이기도 했고. 그렇죠. 이 책에서도 그 살처분 얘기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책이 전 좋은 이유가 뭐 저도 올해 들어서 좀 체중이 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고 그리고 코로나가 당연히 이제 자연 환경 파괴랑 연결되는 맥락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가운데서 다이어트도 한번 해볼까? 근데 야채 위주로 먹으면 좋다 그랬지? 그러면서 동시에 자꾸 집에 있고 약속도 없어지고 하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까라는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채식에 대한 관심들도 생겨서 이 책을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읽었었는데 또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약간 뭐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념상 또는 그렇지. 동물 때문에 여러 입장이 있는데 이 책에 그런 게 다 조금씩 축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고 채식을 시작하시든 채식을 하는 사람이 왜 저러냐 궁금하신 분들이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이 책에서 가장 좀 뭐랄까 꽂혔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게 어떤 지점이세요? 저는 꽂힌 게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2개 정도 하면 하나는 비건이 자꾸 육식을 안 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전 그 부분에서 좀 뜨끔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견을 반대하는데 가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우월성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 비건의 방향, 그러니까 채식주의의 방향은 반대긴 한데 그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연결되기 위한 것. 다른 생명체들, 그다음 지구, 환경과의 연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저는 제가 비건에 대한 좀 몇 권의 책들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축약적으로 잘 요약한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비건은 식습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고민. 그 이야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엄청 싫어하는 게 비건식으로 먹고 소가죽으로 된 옷을 사는 걸 이제 엄청 까요. 맞아. 그게 뭐냐? 그건 비건 아니다. 모피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비건을 나는 지향한다 또는 비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를 뛰어넘어서 정말 나는 환경과 연결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분도 쓰셨고 저도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전 삶의 어떤 총체적인 대안 같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죠. 2020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환경 파괴 문제, 뭐 코로나 아니면 여러 경제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든 이제는 동일하게 살 수 없다,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안된 삶, 약간 대안으로서의 삶을 제시하는 게 약간 비건적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읽다 보면은 적응할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고민도 많아지고. 그렇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야채를 더 먹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나는 어떻게 우리를 정의를 할 수 있는가, 우리라는 것을 그 동물, 그다음에 환경, 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 어떻게 연결해서 볼 것인가를 계속 질문해서 저는 그래서 확장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 하나로 그냥 이 책은 비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삶에 어떤 게 그렇게 반환경적일까라고 같이 고민할 수 있어서 좀 그런 측면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공장식 축산. 이게 또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그게 뭐 얼마나 되겠냐 사실 쉽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매연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뭐 온실가스 이런 거나 생각하지. 근데 그 기후 변화에도 사실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런 어떤 공장식 축산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렇죠. 열대우림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땅하고 호수 같은 게 다 오염돼 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이나 이런 것도 좀 약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팩트 위주로 다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동물을 몇 마리 키우고 소고기를 얼마큼 얻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얼마나 파괴될 건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양심 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무튼 시리즈가 사실 분량이 그렇게 많은 시리즈가 아니잖아요. 네, 얇아요. 이 책도 당연히 얇은 책이고 그 안에 굉장히 알차게 담아야 되고 간결하면서도 뭔가 하여튼 그런 좀 심플한 맛이 있어야 되는 시리즈의 에세이인데 그 안에 굉장히 꽉꽉 잘 담았고 생각보다 꽉. 그러니까 이제 뼈를 굉장히 자주 때리죠. 타격감이. 그렇죠. 오래 때리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딱 때리고 그러니까 바로 뒤로 가. 본인 작가님도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짧은 분량인데 내내 내가 뼈를 때리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어떤 부분은 되게 비건, 그러니까 100% 채식 위주로 얘기를 하다가도 아까 말했던 뭐 주 몇 회 정도 채식으로 한다든지 새끼 중에 뭐 한두 끼 채식으로 하는 여러 대안들 얘기를 하시다가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는 것 같아요. 스매시랑 약간 잽을 섞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배분된 어떤 글의 구조를 가져가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분이 빡쳐서 막 쓰다가 아니지. 맞아요. 아니야 너무 심했어. 너무 나가면 안 돼. 이러다가 또 빡 치고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근데 저는 그러다가 더 세진 부분은 예를 들면은 인용을 할 때 네. 자꾸 철학자 데려오다가 어허. 그리고 막 톨스토이를 데려와요. 톨스토이. 그래서 톨스토이 이런 말을 인용을 해요. 어떤 거죠? 네, 읽어드릴게요. 도살장이 유리로 되어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뼈 심하게 때리네. 네. 네. 그리고 근데 이걸로 이때는 더 세게 때리지 않는 게 인용을 하고 인용을 했는데 이 인용구가 센데 설명을 해요. 그렇다. 하나는 맞았다. 요즘에 도살장은 다 유리로 돼 있다. 그렇지만 하나는 틀렸다.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다루면서 네, 정말 뭐라 관절 하나 나갔네요. 이 부분 진짜 저도 읽다가 그러게요. 안 저도 멈추셔가지고 기억나요. 네. 기억나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놀래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전반적인 내용들이 결국에는 동물에 대한 입장이나 환경에 대한 입장으로 생각하면 또 다정하게 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간략하게 저도 이해가 됐어요. 네. 그 정서가. 저는 약간 한 방에 이 비건의 느낌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마치 페미니즘 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정한 책 잘 추천 안 해주거든요. 처음에 차라리 센 걸로 맞아야 좀 방향이 잡히니까 괜히 뭐 부드럽게 괜히 돌아가지 마라. 착각하면 이게 입문서가 들어가지 마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추천할 때 일부러 좀 과격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의 책을 추천하는데 이 책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밸런스가 조절된 첫 책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네. 네, 수긍이 갑니다. 네네. 저는 이제 읽으면서 또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또 생각나기도 그쵸. 하고요. 네. 자, 정확히 사실 뭐 매치하는 주제니까요. 그렇죠. 그 완전히 그걸 위해서 만들었고. 그럼요. 네. 네. 되게 정치적인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메시지를 위한 영화인데 네. 되게 요란스럽게 봉준호답게 네. 담았던 영화잖아요. 판타지도 많이 그러니까, 들어가고. 네네네. 그러네요. 그 옥자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 산골 마을에서 당근 덩치는 씹어 먹는 엄청 옥자. 그러니까 근데 덩치는 거의 막 거의 황소보다 크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좀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실제로 싸요. 채식 음식 그러니까 채식 메뉴가 있는 식당들은 기본적으로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팔면서 채식 메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채식을 하더라도 솔직히 한국에서 하면 좀 힘들거든요. 서브웨이 많이 힘들죠. 네, 서브웨이 서브웨이도 뭐 사실 야채 샌드위치 먹지 않은 이상은 예. 다 고기잖아요. 그래도 이제 참치도 있고. 서브웨이는 확실히 내가 보고 고를 수 있는데 그렇긴 하죠. 이제 다른 데는 좀 이걸 챙기시는 분들은 육수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가는 데가 너무 힘든데 외국만 해도 진짜 비건 메뉴가 그렇다고 이런 게 하더라고요.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랑은 좀 다르고 그 배우 임수정 씨가 오, 네네, 되게 유명한 비건이거든요. 네네네, 진짜 그분은 비건. 네네. 진짜.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는 좀 힘든데 외국 나가면 그렇게 좋다고. 맞아요. 그건 어디서 저 본 것 같아요. 전 그걸 들었어요. 그 팟캐스트에서? 네, 그 필름 클럽. 필름클럽. 네. 저도 그걸 들은 건가?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서 한국만 한정 짓긴 그렇고 실제로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셀럽들이 비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셀럽들이 몇 명 나오긴 하는데 그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셀럽들을 읽어봐라. 얘기하면서 네가 직접 이건 읽어봐라. 읽어봐. 이 이름까지 밝힐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책을 이렇게 추천하는 거지. 책을 그쵸. 다 막 요약하고 이런 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이제 30페이지 펴라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건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를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로도 많이들 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힙해 보이는 거죠.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감각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도 관심이 생기니까 이제 생산자들도 그걸 신경을 써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음식점들도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생겼고 한국에도 아마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발생해야 그렇죠. 생산자들이 움직이고 예. 네.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책들이나 이런 논의들이 단순히 아까 말했듯이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 작년에 좀 충격적으로 봤던 스토리가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등교 거부 운동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나는 내 윗세대가 그러니까 현존하는 세대들이 이걸 책임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증오스러운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전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무슨 나이들이 그 운동에 참여한 아이들이 다 10대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마주한 게 뭐냐면 아니 과학적인 증거도 확실하고 당장 줄이지 않으면 너무 위험하다라는 게 너무 확실한데 왜 윗세대 또는 저를 포함한 지금 성인들은 왜 그대로 하고 있냐라는 음성들도 약간 이런 비건 운동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 비건에 대해서 되게 정말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심정은 제가 미처 전혀 헤아리려고 안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처음에 약간 반농담처럼 이 책이 너무 세서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비건 분들의 심정을 좀 제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한 부분을 좀 저도 읽어드릴까 해요.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 네. 굉장히 센 여기도 센 뼈 때리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뭐랄까 수긍이 돼. 수긍되는 센 말. 그렇죠. 네, 다 그래요. 다. 네, 자, 읽어드릴게요. 진지한 비건의 심정은 되어본 사람만이 안다. 그것은 노예제 사회에 살고 있는 노예 반대론자들의 심정. 홀로코스트 시대에 살던 쉰들러 씨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읽어드릴게요. 아, 저 돈이면 생명 하나를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비건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산다. 그들은 마치 미래가 지금 여기 이미 도달한 것처럼 살며 그러지 않고선 버티기도 힘들다. 그들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 마지막 문장 좋네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문장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할머니가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냉동실을 제가 가끔 실수로 열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보이기도 했거든요. 가끔은 개가. 왜냐면 시장에서 사오면 옛날에는 형체가 약간 있었어요. 맞아. 근데 그때는 그냥 먹었고 몸에 좋구나. 근데 언제 제가 멈췄냐면 개를 키웠어요. 아, 그렇지. 근데 개를 키웠는데 제가 너무 이뻐했고 잡종 개긴 했지만 그래도 전 너무 좋았고 제가 그리고 개한테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알 텐데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말을 하면 개가 또 잘 들어요. 그래서 한참 저 속 얘기를 막 하고 이랬었거든요. 속 얘기요? 예. 부모님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아, 가만히 듣고 있는 느낌이 든다. 되게 그리고 경청해요. 경청. 이 경험은 진짜 개를 키워보시고 속 얘기를 하신 분들은 아는데 근데 그 뒤로 개고기를 저는 즐겨까지 안 해도 잘 먹었다가 갑자기 개가 떠오르는데 이거는 음식이 싫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건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끔찍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보신탕 파는 삼계탕 집도 잘 못 가요.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는. 근데 이거는 그 전에는 제가 그러면 개고기 맛을 갑자기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제 혀가. 근데 관계가 생기고 연결되니까 모든 개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옥자 관련돼서도 그 이제 돼지 도살장 관련돼서 다큐멘터리 봤었는데 깜짝 놀라는 게 그 막 어미랑 떨어뜨리고 바로 그다음에 젖을 애는 이 돼지는 중요한 게 몸이 비대해지는 거니까 호르몬제를 막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걔네가 진짜 눈동자 그런 걸 찍거든요. 일부러 그 다큐가. 그러면은 느껴져요. 아, 쟤는 진짜 고통을 안 느낄 수 없는 눈동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저도 서서히 옛날에 막 먹방 이런 것도 좋아했다가 돼지고기나 이런 거 먹는 누가 인스타나 이런 것만 올려도 약간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싫은 거죠. 그 고기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됐을 때 생기는 또한 힘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했는데 실제로 이게 정말 유효한 이야기고 필요한 이야기고 저도 이제 저희 애들 생각하면 얘네들이 이제 커서 살 세상이 너무 암담해 보이니까 뭐 근데 지금은 저는 뭐 비건도 아니고 뭐 이런 입장에서 좀 미안함이 있지만 근데 아까 되게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굉장히 좋은 대안의 양식으로 삼을 만하다.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러니까 이념은 사실 이념에만 고착돼 있을 때 대중화가 되게 그렇죠. 되려 그 이념이 더 사그라들고 그 이념이 쪼그라들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하신 뭐 특히 뭐 유럽 쪽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비건이 세겠죠. 그런 문화가. 네, 유럽처럼 그래도 나름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나름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이제 빨대를 이제 대거 없애버리면서 그 뚜껑을 바꿨거든요. 테이크아웃 할 때 아이스 계열을.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단순한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변하는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환경에 대한 문제도 바꿀 수 있어서 바꿔가는 거죠. 심지어 롯데리아도 채식 버거를 내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예전에는 뭐 있을 만한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조금씩 좀 많이 좀 바뀌어가기를.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좋았고 저는 무엇보다 약간 이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상들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자. 근데 타자가 여기서는 이제 동물까지 포함돼서 약간 책을 읽는데 약간 옆에 동물들이 있는 느낌처럼 읽을 수 있어서 좀 더 삶을 돌아보게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여기 꽂혔던 문구 한번 읽어드릴 텐데 단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건의 핵심은 거부가 아니라 연결에 있다. 비건이 되는 것은 산업과 국가와 영혼 없는 전문가들이 단절시킨 풍부한 관계성을 어린아이였을 때 누구나 갖고 있던 직관적 연결고리를 시민들이 스스로의 깨우침과 힘으로 회복하는 하나의 사회운동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동물 쉼터를 운영하는 한 미국 비건의 인터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방문객들에게 소를 한 번씩 만져보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소를 먹어봤지만 만져본 것은 처음이었던 자신의 체험을 회고하며 그는 처음으로 소의 넉넉한 등판에 뺨과 귀를 갖다 대고 두 팔로 안아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결국엔 전 이건 것 같아요. 비건이 반대를 하죠. 육식에 대한 반대, 환경오염에 대한 반대를 하지만 그 반대 이면에는 이렇게 살아 숨쉬고 들판을 뛸 수 있는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그리고 거길 뛸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걸로 연결되니까 저 이 부분에서 되게 울컥해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 네. 뭐 혹시 더 할 이야기 있으십니까? 네, 저는 마무리 마지막 그럼 정리 멘트 하나 해주시죠. 정리 멘트. 네. 정리 멘트요? 아까 없었잖아요. 이제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지금 한 말인데 네, 그냥 저는- 뭐 편하게 해도 돼요. 네, 저는 오늘 읽은 거랑 나눈 거 합쳐서 그냥 전 이게 진짜 좋은 독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독서가 좋은데 그 중에서 비건이나 이런 현대 이슈를 다루는 게 너무 잘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아무튼 비건을 통해서 좀 더 넓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제 삶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그 나름 그 계란 살 때 달걀을 살 때 동물 복지라는 오 맞아요. 늘 사왔는데 그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버섯을 사야죠 이제. 네, 하여튼 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비건이 너무 먼 세계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그렇죠. 실은 굉장히 가까운 우리의 미래에 닥칠 어떤 더 큰 지금 뭐 이미 기후 위기 우리가 올해 특히 네. 많이 체감을 했잖아요. 옛날 뭐 기후 위기, 환경 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사실 좀 흘려듣다가 미래 얘기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동시대. 장마를 한 60일 갖고 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장마. 그러니까 지금 또 하늘이 좀 파래지니까 사람들이 좀 잊은 것 같은데 네. 또 미세먼지 또 이런 그쵸. 거 생각해 보면 보통 일이 아니죠. 모르겠어요. 저도 당장 뭐 그렇다고 저 비건이 될 테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아까 그 뭐 페스토 뭐였지? 폴로 플렉시테리안.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네네.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좀 조금씩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네, 언젠가 저도 그래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나이 먹으면 또 근데 생각보다 비건이 재미난 건 건강을 위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플렉스테리안까지는 쉽게 될 수 있는 문화가 더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렇지. 네, 곧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비건이라기보다는 그치 그분 비건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뭐죠? 나는 자연이다 이런데 들어가신 분들 보면 아 그죠. 한국식 비건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날거. 그렇죠. 그래서 닭백숙 해 먹는 이런 분들 말고 그분들 진짜 막 캐 먹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칡뿌리 보면. 같은 거 그러니까, 드시고. 네. 뭐 막 말도 안 되는 막뭐 나물 약초 이런 거 막 먹고 처음 보는 드시는 거. 그러니까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건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네, 저도 건강이나 동물이나 환경을 위해서도 폴로에서 그러면 좀 올라가시는 겁니까 나중에? 폴로에서 아마 네. 좀 더 올라가. 페스코. 네. 앞에서 꼭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김한민 작가님의 아무튼 비건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떠셨어요? 무엇보다 제가 뭔 말했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즐겁네요. 네. 약간 책에 저도 대해서 재밌었고요. 네. 수다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 이제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지금 뭘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플랫폼이 팟빵, 파티,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아이튠즈, 그렇죠. 심지어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셨어요? 전 알았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렇지. 네. 유튜브에도 제가 은근히 그 다 파일 변환해 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다 골라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이 방송 좀 듣고 괜찮으셨다면 좀 뭐 구독, 네, 댓글 후원
후원. 필요합니다. 후원 이제 팟빵에서 제가 지금까지 후원을 이런 거 안 했는데 요청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거의.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이제 한 4년 했는데 후원이 안 들어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대가를 뭐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사실 지속되려면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인터뷰 같은 거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이분들 그냥 안 모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오시게 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들 저희가 차비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좀 같이 함께 이 방송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네, 그럼 후원도 좀.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언제든지. 그럼요.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도 있는지 아세요? 틱톡? 틱톡은 안 하고요. 틱톡은 내가 또 해봤는데 진짜 늙은 것 같아요. 진짜 틱톡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 카카오톡에 보면 그 채널도 있어요. 제가 다 파놨어요. 그 톡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책에 빠지다 검색하시면 채널 나와요. 거기다가 제가 그걸로 막 이벤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로 이제 뭐 보내주시면 정답 뭐 퀴즈 내가지고 정답하면 뭐 진짜 기프티콘 쏴드리고 네,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그 살아있으니까 네, 보내주셔도 됩니다. 틱톡을 원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견만 남겨주십시오. 네, 또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그러고 싶으니까요. 이메일도 있으니까 네, 보내주시고 아까 사실 그 마무리 멘트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다 나와버렸네요.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김한민 작가님의 아무튼 비건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